여러분 혹시 아침을 안 드셔서 가족분들께 잔소리 들어보셨나요? 저는 지금 70이 넘었는데요. 몇 년째 아침을 거르고 있어요. 그런데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제 경험담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평생 들어온 상식,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는 말, 과연 모든 사람에게 맞을까요? 지난주에 정기검진을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엔 지금 방식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실 거예요. 아침 안 먹으면 위에 구멍 뚫린다. 혈당 떨어져서 쓰러진다. 공복이 길어지면 몸에 안 좋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요즘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도 자주 들리잖아요.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안 먹는 건데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공복이 위험하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공복이 좋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하루에 2끼만 드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점심때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고 일하셨죠. 그런데도 90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가요? 하루 3끼의 간식까지 먹는데 당뇨, 고혈압, 비만이 더 많아졌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든든하게 먹고 나갔어요. 그런데 점점 몸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속도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늦잠을 자서 아침을 못 먹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어요. 오전 내내 집중도 잘 되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배고파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더 시험해 봤어요. 놀랍게도 몸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체중도 조금 줄고 혈압도 안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반응은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마누라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친구들까지 아침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당장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불안했어요. 혹시 몸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닐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였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아진 것들도 있었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에게 맞는 방식이면 괜찮다고 무조건 아침을 먹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개인차가 있다고 하셨어요. 당뇨나 다른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식사를 해야 한다고도 하시고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몇 명이나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을까? 혹시 아침을 억지로 드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없을까?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침만 먹으면 속이 아프다고, 어떤 분은 아침을 먹으면 졸리다고, 또 어떤 분은 아침 대신 차만 마셔도 하루가 더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모두들 주변 눈치 때문에 억지로 먹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걱정한다고, 사회적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이상하지 않나요? 내 몸이 원하지 않는데 남들 눈치 보느라 억지로 하는 거, 과연 이게 건강한 삶일까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획일적인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닐까?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왜 식습관만은 똑같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건 한 번쯤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정말 배가 고픈지 습관적으로 먹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무리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건강 상태를 고려하셔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요.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제가 들은 경험담이에요. 의학적 조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지, 작은 힌트가 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그럼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들려드려 볼게요. 먼저 제 친구 김형님 이야기예요. 올해 76이신데요. 이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아침만 드시면 속이 메스꺼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아침을 먹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신 거예요. 내 몸이 싫어하는데 왜 억지로 해야 하나 싶어서
아침을 안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걱정되셨대요.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매일 혈압도 재보시고 몸무게도 체크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시더래요.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주무시고 오히려 기운이 더 났다고 하세요. 지금은 3년째 그렇게 지내시는데 건강검진 받으실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신다고 해요. 나이에 비해 너무 건강하시다고 김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내 몸이 가장 정확한 선생님이라고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까? 제 동네에 사시는 박 할머니예요. 올해 82이신데 이분은 조금 다른 방법을 쓰세요. 아침은 안 드시는 대신 따뜻한 미숫가루를 타서 드셔요. 한 숟가락 정도만 넣고 물에 타서 마시신다고 해요. 그러면 속도 편하고 영양도 조금은 보충이 되니까 안심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처음엔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셨다고 해요. 특히 며느리분이 반대하셨는데 박 할머니가 끝까지 고집하셨어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지금은 가족들도 인정하세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하시니까. 박 할머니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젊을 때는 배불리 먹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적당히 먹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 또 다른 친구인 이 형님은 완전히 반대예요. 이분은 아침을 든든히 드셔야 하루가 시작되신다고 해요. 아침을 안 드시면 오전 내내 기운이 없으시고 점심까지 버티기 힘드시다고. 그래서 매일 아침 7시에 밥 한 공기와 국을 드세요. 이분에게는 그게 맞는 방법인 거죠. 중요한 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공복이 편하시고 어떤 분은 식사가 필요하시고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따랐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잖아요. 먹을 게 없던 시대에 배고픔은 곧 위험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옛날에는 육체 노동이 많아서 충분한 칼로리가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앉아서 하는 일이 많고 음식도 풍족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알게 된 또 다른 이야기예요. 한의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길 요즘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특히 60대 이후 분들이 아침에 억지로 드시다가 속이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젊을 때와 똑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해요. 한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양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적게 먹는 것을 건강의 비결로 여겨왔다고 해요.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물론 영양실조가 되면 안 되지만 과식보다는 소식이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인데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몸에서 좋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공복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것도 있어요. 아침을 거르기 시작한 후 몇 가지 변화를 느꼈거든요. 첫 번째는 소화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아침을 먹고 나면 오전 내내 속이 더부룩했는데 지금은 점심까지 몸이 가벼워요. 두 번째는 집중력이 높아졌어요. 공복일 때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세 번째는 체중이 안정됐어요. 예전에는 자꾸 늘었는데 지금은 적정 체중을 유지해요. 네 번째는 잠을 깊게 자요. 아침을 안 먹으니까 저녁도 일찍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소화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어서 편해요. 물론 이건 제 경우고 모든 분께 해당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제게는 긍정적인 변화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처음 며칠은 배고프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해요. 마치 시차 적응과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바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하세요. 갑자기 확 바꾸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물이나 차를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다른 끼니는 영양을 골고루 드세요. 한 끼를 거르는 만큼 다른 식사에서 보충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거예요. 당뇨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도 절대 시도하시면 안 돼요.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건강한 성인 중에서도 본인에게 맞는 분들만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고 싶어서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잖아요.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시면서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소화가 잘 되고 어떤 분은 속이 아프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도 어떤 분은 상쾌하고 어떤 분은 피곤하고 이런 차이들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게 더 쉬웠기 때문일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정해진 규칙만 따르면 되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획일적인 방식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걸 느껴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아는데 왜 남의 기준에 맞춰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건강 문제는 더욱 그래요.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같은 병에 같은 약을 써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고 같은 치료를 받아도 회복 속도가 다르고 그럼 식습관은 어떨까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아침을 든든히 드셔야 하루를 버틸 수 있고 어떤 분은 가볍게 시작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하루 3끼가 맞고 어떤 분은 2끼가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야 진정한 건강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기준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나? 이런 불안감 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평생 들어온 상식을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기준은 여전히 있어요. 바로 내 몸이 기준이에요. 내 몸이 편하다고 하면 좋은 거고 불편하다고 하면 바꿔야 하는 거죠. 이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습관이 된 것들을 바꾸는 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변화를 두려워만 하면 더 나은 삶을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무작정 바꾸라는 건 아니에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전문가와도 상담하시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내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좋아지면 계속하고 안 좋아지면 멈추면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니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맞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계속 시도해 보는 거죠.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실수도 하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변화를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마음의 여유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즐기면서 해보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자신을 믿고 해보세요.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물론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주변의 도움도 받고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시고 가족과 친구들과도 이야기해 보세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본인이 내리는 거예요. 내 삶이니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되거나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단순히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노삼지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삶의 지혜들을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찾아뵙겠어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건강은 숫자가 아닌 마음과 몸이 들려주는 조용한 대화일지 모릅니다. 나만의 답을 찾는 게 중요해요. 오늘부터라도 내 몸의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세요.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이 편한지 한 번씩 물어보세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정한 건강의 시작일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삼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